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보니까 엊그제 코로나 검사도 받고 오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컨디션 자체도 사실상 계속 부진하고 공식적인 추천 종목은 없을 예정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보다가 좀 이런 종목들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보이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 지금으로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증시의 우려 혹은 기대 반영을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인 건데, 이제 최근까지 두 차례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 회동이 무언가가 별 진전이 없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사실상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가능성 자체는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회동에 진전이 없다는 점에 대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혹은 진짜 말 그대로 디폴트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회동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 중에 누구죠? 메카시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어요. 이제 G7 정상회담 출발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회동은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논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동시에 메카시 하원 의장도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점차 줄여나갈 것이고 이는 주말까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우려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 거죠. 주가가 이렇게 가능한가? 현대기아차 차트 한번 봐보라고? 현대차랑 기아차도 근데 엄청 올랐지 사실 저점에서 15만 원에서 21만 원, 21만 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사실 자동차는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더 오른다, 더 떨어진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국내 한국이 정말 거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자, 한국은 누가 뭐래도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그리고 수출국으로서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적자가 일회성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뭐 5개월, 6개월, 14개월까지 이렇게 무역 수지의 적자가 이어지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차, 기아는 어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역 수지의 적자폭을 줄여준 게 승용차의 수출이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부각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나가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지금 국내 한국 대한민국을 따져봤을 때 자동차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마진이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배터리랑 다르게 전기차는 생각보다 마진율이 높지 못해요. 테슬라가 작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공개한 테슬라의 마진율이 20%대예요. 근데 테슬라의 마진은 전 세계의 탑티어입니다. 굉장히 고마진율을 자랑하는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후에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포드, 뭐 일본 업체들, 미국, 독일 업체들 그렇게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지 못해요. 오히려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인 기업들도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눈치 싸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 제조 기술 자체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고 들은 배터리 기술이 진입 장벽이 높은 거지. 그래서 배터리가 더 각광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코클리님, 페라이트가 뭐야? 페라이트라는 거는 자성을 가진 물질인데, 기존적으로 전기차 모터에는 히토류에 포함되어 있는 이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 들어가요. 근데 이 네오디뮴이라는 자석이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원재료 수출에 대한 영향, 이 리스크를 배제하고 싶어서
각종 대응 방안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 모터에 네오디뮴 대신에 이 페라이트를 넣으면은 가능할 것도 같다 라는 점을 가지고 페라이트가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다 강한 재료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에는 이제 중국의 네오디뮴 히토류를 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안으로 페라이트가 부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모델 3가 있고 모델 Y가 있고 모델 S가 있고 모델 X가 있고 네 가지의 모델을 사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상 S와 X는 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차종은 아닙니다. 그럼 3와 Y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3와 Y 사실상 출시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Y는 2020인가 2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3는 16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이후에 풀체인지가 한 번 되지 않았으니.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시장에 새롭게 출품이 됩니다. 더 다양한 기술을 가진, 더 예쁜 디자인을 가진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는 새로운 신제품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원래 고마진이었으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 가격을 낮춰도 다른 업체들처럼 부담이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다시 두 차례 인상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게 연말 안에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차를 바꿔야 된다면은 1번 내연기관 차를 산다. 아니다, 2번 나는 전기차를 산다. 하이브리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와, 1번이 압도적이네. 충전, 인프라, 충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감을 가지시니까 그러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이란 말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여기 충전소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는데 전기 충전소 관련된 업종을 테마성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적합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겠다고 판단이 들지만 미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은 맞으나 이 충전소를 만드는 데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엄청난 큰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엄청나게 높은 진입 장벽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 사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2등 3등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돼 있는 것과 충전 속도를 따져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탑티어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들은 한국보다 충전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연합의 경우는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로서 이렇게 우리가 묶었을 때 친환경차의 비율이 46%인가 45%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들어. 한국인들은 못 기다리잖아. 뭐든 참을성 없고 못 기다려.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도 많긴 많으세요.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왜 친환경적인 거냐? 결국 아직까지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화석을 태우거나 무언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뭐가 다른 것이냐 라는 말씀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좀 친환경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도 하고 R&D 기술을 좀 설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날까지 잘 지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안녕.